사람의 얼굴을 한 로봇팔이 펜촉을 밟디 움직입니다. 대화하면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제 초상화도 한번 AI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인생은 뭐라고 생각해? 인생은 각자가 그 특별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초상화가 완성되는데 1분 30초 남짓 걸렸습니다. AI는 패션, 뷰티 산업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모델로 변한 해리포터 시리즈 주인공들이 1990년대 스타일의 명품 브랜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은 영상입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Potter, between H&M and Balenciaga? 실제가 아닌 챗 GPT와 미드저니 등 4개 AI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겁니다. AI가 사람의 피부색을 150가지 색상으로 구분해주는 화장품 브랜드도 등장했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로봇이 피부색에 최적화된 화장품을 약 15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제가 파운데이션 호수를 잘 몰랐거든요. 톤도 잘 맞고 퍼스널 컬러에도 되게 잘 맞게 AI가 분석을 해준 것 같아요. 품질 좋은 과일을 걸러내는 작업도 이제는 AI가 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AI가 단맛과 미세한 흠집 등을 검증한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이쪽이 인공지능 AI가 골라낸 사과고 이쪽은 숙련된 작업자가 골라낸 같은 등급의 사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선별한 사과는 미세한 흠집이 있는 걸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0일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라는 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계지능을 다룹니다. 저자 이상욱은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지구 탄생 후 3만 년 이상 동안 인간 수준의 지적 지능을 보유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간에게 낯설고 인간보다 능력이 우수한 인공지능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결과물만 놓고 보면 수행 능력은 뛰어나지만 우리가 가정하는 그 결과 후 의식적이고 지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이 인공지능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술적으로 정의되는 지능은 지능을 가졌다고 설정되는 대상의 행위나 결과물이 특징으로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행동의 수행 능력과 그것을 자각하고 경험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그것이 당연한 지능의 조건인 줄 알았으나 지능적 행위와 지능적 경험은 꼭 같이 인식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의식이 없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에게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회로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에는 지각이라든가 의식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적 결과물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지각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필수적 요소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 말고 인공지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철학적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하였죠. 의식적 경험이 없는 적절한 기능 수행만으로도 지능을 부여하자는 입장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를 지능에 대한 기능적 적응이라고 명명한 것이죠. 이 개념으로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고
작가는 서술합니다. 그 예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협력과 노력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과정은 인공지능 자체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그 업무에 가장 적합한 수치와 함수 등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인공지능이 반복적 시행 착오를 통하여 이 수치와 함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의 방식으로 얻어내는 결과물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전반에 더 깊숙이 자리할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가능하며 덜 낯설게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서양 문화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각 시대별로 의미하는 바가 변화하여 왔다는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문학자들은 휴머니즘을 인문주의와 연관짓고 그 핵심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전을 연구하는 과정이라 정의합니다. 반면 사회과학자들은 휴머니즘의 핵심은 인권 개념에 기초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강조와 제도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12세기 로마 시대에 대한 문헌의 연구에서 고전의 번역이 어느 정도 완성되니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뛰어났지만 과학적 영역에 있어서는 고대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무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대과학혁명을 거쳐 새로운 시대의 개척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 휴머니즘의 인본주의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초는 계몽사상이었고 객관적 과학방법론을 통해 과학을 이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사고가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혁명으로 인한 사상적 전환은 중요한 천부인권 개념이 출현으로 나타납니다. 인권 개념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권리라는 점, 인권은 양도 불가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런 인권 개념은 19세기 들어 복지국가 개념과 결합하여 국가의 국민의 기본적 복지를 포함한 확대된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의 공공서비스의 개념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휴머니즘적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직접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 인간 개념, 인권의 두 가지 특징 등 그 권리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권리를 국가나 사회나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인간만이 가능하였다는 도구의 사용, 의사소통은 침팬지와 인격적 존재가 아닌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소통으로 무너진 지 오래되었죠. 결국 인간의 특별한 능력은 의식적 경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적 경험이 모든 지능적 존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낯설고 신기하지만 전 우주적 관점에서 그 이전에도 인간만이 전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낯선 인공지능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포스트 휴먼입니다. 포스트, 뭐뭐 이후, 뭐뭐 따름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휴먼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변형된 사이보그나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이 창조한 첨단 과학으로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과 정신적 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놓은 존재라는 것이죠. 앞으로 도래할 포스트 휴먼 시대의 휴머니즘적 가치와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하는 존재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사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서술이었다고 작가는 글을 맺습니다. 글을 읽으며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의 노예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행 능력과 지적 영역까지 우월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하여도 이를 만드는 존재는 여전히 인간이므로 인간의 의식적 도움 없이는 인공지능은 그냥 한낱 복잡한 계산식을 무한 반복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주입된 목표나 업무의 가장 근사치가, 즉 수행 결과를 내어놓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단순한 결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리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똑한 인간들이나 해당하는 이야기지 대부분의 서민들과 같이 평범한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하여 직업을 잃고 실업수동이나 타면서 삶의 무기력함에 빠져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이들이나 삶의 무료함에 지쳐 자살률도 심각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 정도 말입니다. 이런 걱정에 대하여 저는 이리 대답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서민들의 직업을 대신할 정도의 시기라면 그 이전에 국가에서 연금이던 공공일자리던 인공지능의 활용보다는 먼저 인간들에 대한 복지제도나 일자리 프로그램 등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제도나 방법을 이미 마련하고 충분한 시간과 교육을 통하여 인류와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시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돈과 기술, 효율성에 미쳐서 빠르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밍을 못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면 인류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과 우리와의 공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공지능과의 공생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